재벌옷 개 못 준다. 예, 제가 그 말을 하려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4차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직원의 직속 상관이 추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좀 쓰고 싶어요. 그 추국장님께 너무 뵙고 싶은 분이에요. 네. 여러 번 이름이 나왔던 분인가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어허. 이따 이제 천천히 얘기 나올 텐데 하여튼 그런 분인데 국가정보원이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한 전직 국정원 간부를 통해서 그 내용이 지금 알려졌고요. 그리고 그 간부는 이 사법부 정보를 계속 수집하던 사법부 담당 4급 간부 A 씨가 이제 전담해서 사찰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게 SBS 보도에서 알려진 내용이에요. 올해 초. 그러니까 헌재의 첫 변론일이 1월 3일이었었는데 이미 준비기일 3차 지났고요. 그리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어느 정도 전략이 성립이 될 때고, 그 다음에 헌재의 방향과 입장 이런 것이 대충 좀 나오는 시점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예. 단순히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도로 파악한 게 아니라 이 탄핵 관련해서 이제 그 대통령 파면 의견이냐 아니면 탄핵 기각 의견이냐 등등 구체적인 탄핵 관련된 의견까지도 파악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들의 그런 의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만약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맞기나 했을까요? 네? 맞기나 했을까요? 그거는 헌법재판소는 또 전혀 맞출 수도 없다, 알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보도에 따르면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위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시도를 불법이죠. 하고 이러한 그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하고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고요. 또한 잠시 후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에서 허용되고 있는 그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그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게 중요하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한번 미리 밝혀주시죠. 그럴까요? 예, 3조 국가정보법 3조에 그 직무 규정이 있어요. 1항에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그 기타 여러 가지 여기 우리 그 화면에 나오네. 국내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그렇습니다. 일단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외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지언정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즉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 조직 관련된 부분에서만 국내 정보 수집 가능하죠. 근데요, 대정부 전복을 이들은 이 그 정보 첩보로 수집한 사람들은 대정부 전복, 촛불 대정부 전복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법을 해석해서 가능한 직무 범위였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국민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도 밝히면 되죠. 우리 실질적으로 앞당한 업무였다. 근데 누가 했는지도 안 밝히고 쉬쉬하고 있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 SBS 보도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러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만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는 밝히지 못한 것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국가정보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반박하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허 교수님,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 몇 명 더 보였다. 는 사정기관 관계자의 진술도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시간이 남았고 어슬렁거리면서 놀러 다니고 있었을까요? 거기가 또 요즘 그 관광지로 뜨잖아요. 제일 핫한 데죠. 근데 이제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촛불 집회를 정부 전복으로 뭐느냐. 그거는 촛불 집회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합법적 집회입니다. 그래서 사찰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법적으로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정원 직원 A씨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참 4급인 것 같은데요. 4급이요? 법조 주변의 에이스다. 아주 이 사람은 법조를 전담해서 오랫동안 정보 수집 활동을 한 아마 그 정보관 같은데. 그것도 보도가 나왔네. 법조 주변의 에이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아마 헌법재판관 중에 대부분을 이 사람이 잘 알 겁니다. 이 헌법재판관들이 검사나 또는 판사를 할 때 한두 번씩 접촉을 했거나 또는 뭐 부장이나 또는 뭐 어떤 지원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미 접촉을 해서 잘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검사 판사로 있으면서 어쨌든 국정원하고 정보 공유하는 측면이 있을 터인데 서로 그 수인사고 지내는데 당신 정보 입수하러 왔으니까 나 당신 안 만나겠어. 이런 신분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검사. 원래 판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지인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예. 오랫동안 이쪽을 관리를 했으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공직에 있을 때 예를 들면 경상남도 정무부지사를 하게 되면은 도청을 출입하는 또는 국정원. 도청 주변에 정보를 수집하는 국정원 그 요원들이 와서 인사하고 만나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그야말로 동향 파악 정도죠. 이제 뭐 인사를 하는 걸 핑계로 해서 이제 동향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건 이거는 명백한 사찰이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관을 만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하, 기존에 그렇죠. 그 안면이 있으니까. 예, 물론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시기가 시기만큼 만나는 걸 거절하고 뭐 전화도 한 번 정도는 받고 안 받고 이랬을 수는 있는데 전화를 뭐 거의 안 받는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접촉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추국장님 얘기했는데 그거 궁금해갖고 빨리 여기서 옮기고 싶어갖고 추국장. 지금 이제 A 씨가 문제되는 건 예전에 대법원장 그 사찰됐을 때 그때 관련된 분이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등산 가는 거 사찰했던. 예. 그 이제 당사자여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추국장이 이 사람이 직속 상관이었고 그래서 같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추국장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2011년 국정원의 박원순 제안 문건의 당사자예요. 그래서 그게 2013년에 이게 폭로가 됐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사실 관계가 밝혀져서 자택 대기 발령을 5개월 받았던 분이에요. 추국장이요? 네. 그런 분이 그다음에 그 이름도 아시겠네요, 그럼? 이름 근데 공개하시죠. 그냥 제가 영상 편지만 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하세요. 예. 저 클로즈업 해주세요. 추국장. 살아 계셨네요. 예. 그런데 지는 정말 낙엽 지듯이 가을에 떠나시죠. 이런 분을 이제 이병기 국정원장 체제에 예. 와서 중용되고 그리고 그 뒤에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면서 승승장구하고 이제 국내 정부를 아주 총괄하는 사실상의 어떤 뭐 거의 기조실장 역할을 이런 분이 하게 된. 추국장이요? 네, 그러니까 오호. 거기 국내 정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정보에 대해서 이제 총괄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예. 위치가 기조실장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실세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런 분은 정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이 사람을 국정원에서 더 이상 쓰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써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 야당이 이건 좀 정말 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 추모국장이 우병우 라인으로 꼽힌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고, 네. 그러니까 추국장 상관으로는 최윤수 국정원 2차장, 그다음에 네. 이병호 국정원장. 네. 그런데 2차장이나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우병우에게 네. 직보했을 가능성, 네. 개연성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의혹이 있죠. 게다가 만약에 직보를 했다고 한다면 국가정보원 내의 어떤 체계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고 도대체 누굴 믿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혹시라도 우병우 전 수석, 당시 수석이 예. 전체적인 그런 국가정보원을 장악하고 결국은 국가정보원장마저도 그걸 묵인했거나 또는 국가정보원장 등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직보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단순한 그런 짐자이고 제가 볼 때는 고재열 기자님께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그 추모국장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내막을 알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최윤수 국가정보 2차장도 사실은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 내 대표적인 우병우 사단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최윤수 2차장, 그다음 추국장 이런 등등을 통해 갖고 사정기관 중에서도 국정원을 직접 통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병우 수석이? 사실은 이제 국정원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자기 절친한 친구 최윤수를 그게 2차장으로 꼽은 거죠. 절친이 같은 식구인가요?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죠. 예.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꼽은 거고 그 밑에 추국장이 간 거지 않습니까? 예. 추국장은 그 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다시 친정으로 돌려보내면서 핵심에 갖다 꽂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최윤수나 또는 뭐 저기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우병우에게 직보하고 예. 또 우병우뿐만 아니라 그 안봉근에게도 직보하는 그런 구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권력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형화되고. 쉽게 얘기해서 국정원 내에서 어찌 보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이병우 국정원장, 최윤수 이 라인이 있는데 이른바 우병우가 거기서 국정원에서 보게 된 비선실세가 된 거예요, 그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비선실세가 국정원을 농단하고 있었던 거지.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런 수준이 되면은 정보원장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예. 모를 리가 없지만 묵인을 해주거나. 그리고 얼른 가서 우병우 수석에 먼저 보고하고 와라. 예, 아니면은 뭐 국정원장도 처음부터 알고 같이 돌아갔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불쾌해서 문제 제기를 국정원장이 제기를 하면은 교체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국정원장 교체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권력의 속성이 그런 거니까요. 제가 추론하기에는 예. 이분은 이제 이병기 원장이 취임하고 중용되긴 했지만 예. 그리고 지금 이병기요, 아니면 이병호? 이병기 때 이병기 됐죠. 국정원장이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언론에 예. 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최순실 라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합당하다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근무는 2014년 이제 그 전이니까 이렇게 우병우 전 수석하고 겹치지도 않죠. 않고, 예. 그리고 누가요? 이제 A 씨가? 아니 추국장이. 추국장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추국장은 그러니까 우병우가